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암살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자 제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정말 그 심각하게 암살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진행형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HID의 스탠딩 오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 한 번 이제 명령권자한테 지시를 이제 받게 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작동을 한다는 건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그 명령권자한테 명령을 이제 받았는데 명령권자는 심지어 그걸 잊어버렸어. 내가 명령을 내렸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스탠딩 오더는 그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잖아. 그 일례로 이게 취소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실행했던 게 그 김정은이 그 김정남 그 암살 명령을 내렸던 게 이게 몇 년을 넘겨서야 이제 그게 작동해가지고 실제로 살해가 됐던 거고 암살이 됐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참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게 원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그 도란프가 좀 이상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그치. 관세 가지고 뭐 동맹국을 쥐어패고 있고 푸틴 보고는 뭐 좋은 프렌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지. 맞지. 독일에서는 뭐 나치 구호 같은 거를 차용해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 정당 소속의 인사가 있는 당이 뭐 제3당이었나 2당까지 올라가고 이탈리아에서는 작년에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고 총리까지 극우 총리로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학자들은 한국이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위기의 민주주의, 태풍이 불고 정말 해일이 치고 있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한국만이 어두운 밤에서 불빛을 비추는 등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내란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냥 끝난 것 같아. 그 윤석열의 정말 미치광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조차 이 여당 보수 정당이라는 것도 좀 극우화가 되어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이 원래 대부분의 서양에 있는 정치에는 제3당, 제3의 구구 정당이 득세를 해서 정치판이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양당제에서 한쪽 편이 극우화돼가지고 정치가 무너지는 경우는 대한민국 최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나. 원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그 유일한 선도국가, 막루 같은 국가에서 정말 그들보다 못한 국가가 되었다.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과 그 지지자들, 원래 지지자들 수준이 그 정당의 수준이야. 그 정당의 수준이 처참해지니까 그 지지자들도 뭐 야당 대표를 어떻게 하겠다느니 그런 걸들을 뭐 인터넷에서 싸지르고 뭐 암살 계획도 막 나오고 이러는 건데 굉장히 위기인 시대다. 맞아. 지금 이제 당내에서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이전에 지난해 초였지 이재명 대표가 그 테러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 테러범의 집과 사무실을 가보니까 실제로 그 테러를 하기 위한 그 계획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칼을 찌르는 것을 이제 수개월간 연습했던 어떤 벽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연습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그 테러범 역시도 사실상 이 테러를 부추겼던 그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고, 근데 그 배우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지만 정작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던 문제들까지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 배우 역시도 결국 어떤 스탠딩 오더의 하나의 그 흐름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스탠딩 오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겠냐, 여러 사람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 특히나 이제 또 정보사에 보면은 그 HID 현직 말고 오비들 있잖아. 그러니까 전직 멤버들이 약 한 33명인가 34명인가가 그 당시 이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들 중에 3명은 명령을 어떤 걸 받았는지가 나왔잖아 사실은. 그 성관이 이제 직원들 뭐 이렇게 뭐 체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부여받았는데 나머지 30명이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그 30명 중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이제 청주나 이제 사드 이쪽에 뭐 테러를 가하는 거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북한에서 테러를 가한 것처럼 꾸미는 그 구체적인 명령 하달도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란 수첩 안에서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정치권에 상당히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살해 계획까지도 담겨져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스탠딩 오더의 형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이 나는 꽤나 좀 우리가 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런 복수의 제보를 받았고, 심지어 이게 군 관계자, 모 군 관계자로부터 이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걸 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게 사실 계엄이 터지기 전 단계만 보더라도 이 계엄, 이게 아주 그 내밀한 그 정보 이 네트워크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다, 뭐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그 누가 믿었어? 그치. 심지어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도 거의 안 믿었단 말이야. 결국 내란이 현실화됐던 것들. 그래서 이제 국민적으로도 우려하는 부분들은 야, 이것도 실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상식이 통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는데 설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말 소름 돋게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싶은데, 뭐 당 안에서도 보면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외부 활동에 대한 것들을 너무 넓혀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심지어 이제 광화문 현장에도 이제 안 가는 걸로 이제 결국 결론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그치. 하잖아. 왜냐하면 실제로 중대한 테러 위협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에 대한 영역을 이제 우려하는 대로 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 정도로 지금 신변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구체적인 뭐 스탠딩 오더를 통해서 뭐 지난 뭐 전직 오비 이 HID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들 저 극우 지지층에서 어떤 식의 테러 위협 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심하는 거는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근데 진짜 이 21세기 민주주의 법치 사회에서 우리가 테러 위협에 대한 거를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치. 나 너무 참담하고 암울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디까지 이 비상식의 나라 끝까지 떨어지나. 일단 빨리 이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파면 조치 끝내고 내란 종식 해야지. 다음 주에는 탄핵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무조건 된다고 네.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